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집단면접 기출문제 5번째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을 봤는데 가장 높았던 게 우리 한국 그리고 핀란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핀란드 교육과 한국 교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고 성취도에 도달하는 것은 한국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를 공유하는데, 즉 토론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논문화시키는 데는 한국은 마지막 등수였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암기하고 또 4개 또는 5개 중에서 고르는 선다형은 최고였다고 합니다. 즉 순발력이 최고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이든지 해결해내는 힘. 그런데 핀란드는 절대로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은 교사 중심입니다. 교사가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목표한 바를 얼마나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끌어올려주는가 하는 것은 한국이 최고였다고 하는데, 핀란드는 모두 학생 중심의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토론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까지 선생님은 촉진자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에서 늘 얘기하는 구성주의 학습을 핀란드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말로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사의 능력이 곧 학생의 능력으로 등식화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핀란드 교육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장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명이 집단 토의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장점으로 문제점으로 여러분들은 응용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핀란드는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이 학원에서 보내지고 있죠. 그러면 공교육만의 힘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한국의 교육을 배워라 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는 교육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익히고, 즉 암기와 주입식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단시간에 효율성 있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또 유럽 등등 보면 아주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롱런하는 것이지 단시간에 결과를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시간에 결과를 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한국 교육의 특징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교육은 주입식이다, 암기식을 반드시 단점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암기할 것, 주입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장점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서구에서, 핀란드에서 나름대로 학생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기획해 가고 실천해 가는 것을 그 다음에 행한다면 두 개를 다 보충한 변증법적 합의 접근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죠. 그런데 그 암기해야 할 것을 모두 원리를 터득해서 간다면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교육, 이것은 결국 서구의 또는 옛날에 이야기한 유태인의 하브르타 교육 등의 유태 교육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융합해서 간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효사상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있잖아요. 이제 그게 국어에서는 이제 압존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압존법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의 선배가 있고 또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 앞에서 여러분 선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을 때, 예 교수님 저희 1학년
2학년, 3학년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 2, 3학년 선배가 1학년인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압존법이죠. 이것은 결국 문장 표현 속에 공경의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의 범절, 도덕, 윤리의식까지 병행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한국 교육만의 특징 아닐까요? 그 중에 압존법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장점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가면 좀 독특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장 나름대로 논리를 펼쳐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되 상대 이야기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상대 이야기를 안고 가는 거죠. 앞에 학생의 이러이러한 이야기 잘 들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내 생각과 함께 융합시킨다면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참고하겠다. 여러분 상당하죠. 그렇게 여유도 있지만 상대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것화시키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한 겸손과 용기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